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집배원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어제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가 공식적으로 리플넷을 사용해서 국제 송금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죠. 이제 마커스 트레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소식은 이렇게 잘 리트윗을 하지 않는데, 이것을 보고 슈퍼 뉴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동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두 곳이 리플넷에 가입을 하고 또 리플넷의 기술을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송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플사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리플사의 전략은 모든 은행들을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대륙에서 가장 큰 은행들 몇 군데를 이제 섭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큰 은행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다른 작은 은행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은행을 따라서 넘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동에도 그게 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가장 큰 은행들 두 개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곧 있으면 이제 그 새끼 오리돌이 어미 오리 따라다니듯이 이렇게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서 리플렛에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소식인데, 이제 리플과 XRP는 장래에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일본의 의원이자 전 은행원이 말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여기 나와 있었던 후지마키 타케시라는 분이 이제 트윗으로 남긴 내용이고요. 그분은 이분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상원 의원 그 정도 되는 직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그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 지금 이분이 미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내에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세금이 55%나 된다라고 합니다. 꽤 높죠. 근데 이것을 20%로 낮추자라는 그런 운동 역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은행가였던 정치인으로 거듭난 후지마키 다케시는 가장 큰 야당 정치인 니혼이신의 대표자로서 최근 트위터 스레드를 통해 크립토 통화의 미래, 특히 XRP와 리플의 발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후지마키 씨는 XRP 네트워크 토롤로지 맵을 참조하여 XRP 노드가 전 세계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언급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일본이 가능한 빨리 참여해야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살짝 고개를 갸우뚱한 것이, 일본이야말로 리플사의 가장 큰 조력자 중에 하나죠. 일본 내에 있는 61개의 뱅킹 컨소시엄이 리플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화장실 같은 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리플 아시아 지부 자체가 일본에 있고 이제 거기에 또 많은 주식을 키타오 회장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야말로 정말 리플사의 기술을 제대로 앞서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그는 그의 트윗을 통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최신 암호화폐 자산 관련 기술이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진 분야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결국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발언을 미국의 데이비스 하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이 앞서 나가지 않으면 미국은 결국 뒤처질 것이다. 이렇게 일본이든 미국이든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잘 걱정하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후지마키 씨는 일본의 노드 수가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았으며 일본은 여전히 종이사회 정치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는데, 영문으로 봐도 이거 페이퍼 소사이어티 폴리틱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종이사회 정치, 이 페이퍼 소사이어티 폴리틱스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제 일본 내에 리플사의 노드 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XRP가 실사용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암호화폐 가치 자체가 미래에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후지마키 씨는 이제 암호화폐나 리플사의 기술이 개발도상국,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없는 나라들, 혹은 이제 그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그런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모잘룹, 즉 리플사와 빌 게이츠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이 함께 협업을 해서 아프리카 쪽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케냐에서 2018년 1월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후지마키시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이미 지불 솔루션 발전에 XRP와 다른 암호화폐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해결책을 간구하기 위해서 실험 및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위터를 끝내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일본이 좀 뒤처진 것 같다라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정도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미쯔비시 은행, 그리고 SBI 홀딩스 등 여러가지 큰 은행들이 이미 리플렛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이제 미쯔비시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브라질과 함께 송금을 시작하겠다,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엑스커런트로 추정이 되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브라질과 국제 송금을 시작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적이 있고요. 뭐 SBI 홀딩스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팍팍 밀고 있는 그런 리플사의 기술을 팍팍 밀고 있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후지마키시가 이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영어로는 이게 law maker, 그러니까 즉 법을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이 리플사와 XRP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그들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일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움직임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고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저희가 항상 최근에 또 화제가 되었었던 2020년 올림픽에서 어떤 암호화폐를 일본 정부가 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본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리고 일본에 힘 있는 은행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리플사와 XRP를 밀게 된다면은 이제 다가오는 변화에 있어서 리플 XRP가 일본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제 잠깐 일본에 나온 소식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ETF 승인을 고려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약간 믿기 힘든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인데,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ETF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제 암호화폐라고 했지만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XRP ETF 하면은 진짜 기분 좋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원본 기사도 봤는데 이제 사이팅 펄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제 출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인 거는 확실한데 출처가 없는 소식이라서 함부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로 ETF가 승인되게 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위스의 ETP,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ETF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나라들이 있죠. 캐나다에도 비슷한 것이 나왔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ETF가 승인되는 나라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는 곧 ETF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에서 뒤처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은 이상 이제 관련한 법률이나 발전된 제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니페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유니페이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도 할 수 있고 지불도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연동할 수도 있고 바로 암호화폐를 연동해서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앱입니다. 앱이자 사이트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이 리플사의 XVR입니다. 그동안 X커런트 사용하는 곳들을 많이 보셨죠? 이곳에서는 XVR을 사용하고 있고요. XVR 같은 경우는 XRP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제 막 소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파트너십 발표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한번 다시 소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추어에서 계속해서 XRP 관련 페어들을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암호화폐 관련 페어가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이 소식이 있는데 좀 특이한 소식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오늘 올라온 영상인데, 보시면은 R Executive MBA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계속 보시면은 발표할 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One of the use cases is it's actually out there right now is 예, 원페이 FX 센텐더 은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앱은 리플 XRP를 사용해서 지금 결제가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온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원페이 FX에서
XRP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MBA 이거 혹시 학생들이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해도 MBA 과정을 밟는 학생들이 이렇게 허투루 그 자료조사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혹은 관련 업체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내부에 알고 있는 정보가 나온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센텐들 스펠링을 잘못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영국에 있는 한 유튜브 사용자는 영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많이 표기한다라고 또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프레젠테이션은 1시간 35분짜리고요. 이제 꽤 긴 그런 내용의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센텐들 은행에서 이제 XRP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또 강아지가 짖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게 한 가지 또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데 리플사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두바이에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두바이, 브라질 상파울로, 역시 상파울로, 그리고 싱가폴, 그리고 인도의 뭄바이에 또 이렇게 사람 한 명을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싱가폴, 그리고 두바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gap.co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리플 XRP 코인을 쓰레기 코인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서 또 한바탕 했죠. 이렇게 한바탕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회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좀 드문 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많이 따졌는데, 이제 XRP가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XRP 커뮤니티 중에 한 명이 이제 닥터 T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무슨 중화가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말빨로 밀리니까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블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아무튼 이 굉장히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공격을 하고, SEC가 이제 XRP를 이제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음도 서슴지 않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리플 XRP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리플 투자하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의 뺨을 때렸거나, 이제 아는 친구가 리플에 투자했다가 심하게 물렸다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다음부터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리플 XRP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은 암호화폐 전반에 연관이 있는 그런 소식들을 잠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국에 위치한 코인플로어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코인 플렉스를 런칭을 하고, 이제 홍콩에다가 물리적 인도가 가능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이제 열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벡트와 똑같은 서비스를 아시아 쪽에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또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콜로라도 주지사의 친암호화폐 정치인이 당선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콜로라도에서 이러한 특이한 법이 이렇게 제정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법이냐면은 암호화폐들을 일부 증권법에서 제외시키는, 일부 증권법이 암호화폐는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법안을 콜로라도 내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출처도 있는 그런 확실한 기사이고요. 이처럼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주에서 이제 먼저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사회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련해서 51% 해킹 공격이 시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이 채굴 코인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시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이제 100%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한 의견입니다. 자, 이런 소식들을 모두 제가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꽤 특이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난로이자 채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굴을 하면서 나오는 그 열을 난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제품입니다.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은 미국 달러로 360불. 그러나 이거 한 달 동안 채굴을 시킨다면은 채굴에서 얻을 수 있는 암호화폐 양이 12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전기세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특이한 상품도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도움으로 제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